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니셜 스트레스, 잔류 응력이라든가 이런 초기 응력 상태를 어떻게 아바쿠스에서 적용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바이 3 구조를 이용을 했고요. 세 층으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 층, 여기 가운데 층에 100메가파스칼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픽스트를 할 거고 아랫 부분은 처음에 이니셜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픽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성은 200기가파스칼 0.3 포화성 레이쇼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U2는 2000분의 1을 넣었는데요. 요거는 200기가파스칼에 100메가파스칼의 잔류 응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생기는 변형률을 역산해서 계산한 값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넣게 되면 아마도 잔류 응력 효과가 거의 대부분 상쇄되는, 감쇄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모습 중에 500배 과장된 변형을 보면요, 가운데가 잘록하고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매그니튜드 분포를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결과를 볼 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to initial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파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2D이고 디포머블, 그냥 고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개의 층을 쌓기로 했으니까요. 10바이 3이었죠. 10 3이었고, 자, 그 다음에 파티션을 이용해서 3조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mm씩 하면 되겠죠. 1. 자, 모델링이 됐고요. 일단 물성을 만들어 볼까요? 메케니컬, 엘라스틱 200기가니까 하나, 둘, 셋. 포화성 레이쇼는 0.3.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어 볼까요? 플레인 스트레인을 풀 거고요. 섹션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에 할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0.2mm 정도로,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 스트레인 문제로 풀겠습니다. 자, 3조각이니까 세트를 나누겠습니다. 탑, 미들, 바텀. 자, 그리고 스텝은 처음에 이니셜 스트레스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니셜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0.001 마이너스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스텝 2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로드를 추가할 거니까요. 동일하게 1000에 0.001.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 초기 조건을 위에를 픽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바운더리 컨디션 탑이라고 하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로테이션 다 픽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바텀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픽스를 하고 자, 이니셜 스트레스를 중앙에 있는 레이어에 줄 건데요.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고르고 100메가파스칼을 한다고 그랬죠. 일단 BC 미드 일단 100메가파스칼의 인장 응력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X 방향, 시그마 Y 방향, 시그마 3 방향 모두 100을 걸고요.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는 0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이니셜 스트레스를 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부여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 텐데요. 메커니컬 디스플레이스먼트 바텀에 걸 거고 자, 인장력이 걸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축량을 대략 계산을 해서 1분의 2000 0.000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류응력을 부여를 했고 바운더리 컨디션과 그 다음에 잔류응력 효과를 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를 보는 걸 했죠. 자, 그러면 다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조합해서 이니셜 스트레스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다 나왔죠. 컨티뉴어스를 하고요. 자, 스텝을 잔류응력의 효과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니셜 스텝에서 1이 완성된 조건이고요. 자, 여기는 마지막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 보면 S1, 2를 볼까요? 네, 여기가 텐션이 걸려 있죠. S2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를 볼까요? 네, 네 코너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걸려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니셜 스트레스가 처음 주어졌을 때 버티컬 방향의 스트레스를 보고 있고 요거는 이니셜 스트레스가 평형점을 다 도달을 했을 때 즉 이니셜 스텝에서 1세컨드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버티컬 스트레스 분포를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드 스텝이었죠. 즉 우리가 요 플러스 방향 Y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처음에 100메가파스칼을 줬던 거라 상쇄될 정도의 계산된 값을 임의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면 처음에는
잔류력이 없는 곳에서는 0이고 잔류력이 있는 곳은 모든 방향이 100메가파스칼에 있으니까 100메가파스칼에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형점을 찾아가게 되면 한 60 정도의 맥스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위로 그걸 상쇄하는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잔류응력 상태일 때 어떤 상태인지를 볼까요? 자, 먼저 잔류응력을 보기 전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여기는 이쪽으로 수축을 했고 여기도 이쪽으로 수축을 했습니다. 즉 가운데에 있는 층이 텐션이라는 이니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외부에 외력이 없을 때 텐션 조건으로 즉 인장된 상태로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층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니셜 상태에서 평형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얘는 아무런 외력이 없을 때 텐션이니까 아무 외력이 없게 되면 당연히 0으로 줄어들겠죠. 즉 자기 자체가 슈링키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위층과 아래층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슈링키지 되고 있는 거를 U1 방향으로 보면 슈링키지 되고 있는 거를 잡아주니까 얘는 플러스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로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버티컬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윗동네는 아래로 가고 아래는 위로 가겠죠. 한번 볼까요? 네, 아래가 위로 가고 위에서는 아래로 가게 됐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여기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미소 면적을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층이 안으로 수축을 해주는 거니까 시어 스트레스가 이 방향으로 되겠죠. 그럼 미소 면적 이 방향. 그러면 X, Y 방향에서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미소 면적에서 이쪽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럼 X, Y에서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왔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버티컬 방향 디플렉션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모양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분에서 텐션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로 수축을 하려고 하는 걸 위와 아래에서 잡아주게 됐고요. 그러면 위층은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고 아래층도 위로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원래 텐션에서 제로 상태까지 다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텐션이 남아있고 여기는 새로 생긴 텐션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버티컬 방향으로 텐션이 될 텐데요. 한번 어떤 문법을 보는지 볼까요? 패스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아래로 잡도록 하고요. 전체를 선택하고 버티컬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버티컬을 했고 유니폼 스페이싱 100조각을 했고요. 자, 보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시메트리를 간 조건이 나왔죠. 네, 당연한 결과이겠죠. 자, 그러면 이니셜 스트레스가 아직 평형점을 잡기 전에는 이런 계단식이 나올 텐데요.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여기서 그렇죠. 자, 패스를 지정을 하고 버티컬. 네, 이렇게 계단형이 됐죠. 가운데 레이어는 100메가파스칼이고 나머지는 0메가파스칼. 그게 이렇게 30 몇 정도의 평형점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당연히 위와 아래가 픽스된 상태에서 이게 텐션에서 자기 자리로 슈링크 되면서 전체적으로 텐션이 걸렸는데 제가 이거 바운더리 컨디션 제 바텀 서피스를 위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줬죠. 그러면 이 텐션이 풀리겠죠. 그래서 얼마나 풀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풀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더 풀리는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니셜 스트레스 주는 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predefined field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초기 응력 조건으로 우리가 넣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세 개의 레이어로 간단한 구조물을 썼지만 뭐 복잡한 여러 가지 3차원적인 형상에서도 잔류 응력이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법칙 그대로 잘 적용되고 우리가 추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런 간단한 초기 응력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결과가 이미 나온 거로부터 결과값을 불러들이고 그 불러들인 결과값을 초기 응력 상태 아니면 초기 변형 상태로 적용하는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